지금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피더넷에 직접 접속을 해서 제가 쭉 한번 연구 디자인하는 거를 조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더넷은 크롬에서 접속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크롬도 접속이 되고요. 엣지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익스플로러에서만 잘 구동이 안 되니까요.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나 이제 엣지에서 접속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URL 창에 feedernet.com이라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요런 화면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될 텐데요. 회원가입은 이렇게 feedernet.com으로 들어오면은 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요 사인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업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가입 프로세스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뭐 다른 뭐 홈페이지 가입할 때랑 비슷합니다. 이제 이용 약관이 있고요. 요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든지 뭐 요런 그 이용 약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어그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이 진행이 되고 휴대폰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시고 나서 샌드 코드를 누르시고 휴대폰으로 받는 코드 이제 입력해 주셔서 한번 인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 이름 뭐 기입하는 것과 이제 영문 이름 기입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메일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이메일에 그 중앙대병원의 이메일 그 도메인의 이메일을 그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피더넷에서 아 교수님께서 중대병원의 연구자라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가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이게 아무한테나 오픈이 되는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 폐쇄적으로 그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와 계신 병원의 그 연구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소속 기관의 이메일 도메인만 활용을 하셔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입해 주신 그 이메일로 이제 메일이 하나가 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 과정까지 거치고 이제 기관 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병원도 이 CDM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 주시는 기관 관리자분께서 계실 텐데 기관 관리자의 또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이 기관의 그 기관 연구자구나라는 거를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피더넷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DW 화면 예 어디 있어요? 네, 네, 피더넷으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미리 이제 교육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본 상태이고요. 딱 이렇게 이제 크롬에서 이제 피더넷.com으로 입력하시면은 이제 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사인업에서 회원가입 해주시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는 요 사인인해서 여기에 이제 가입해 주신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요 교육용 계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피더넷 로그인했을 때 이제 첫 화면이고요. 이제 뭐 이런 몇 명의 환자 정보가 이 피더넷에 그 연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연구 횟수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별로 중복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합산을 해놓으면 이렇게 많은 환자 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더넷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쭉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고요. 중앙대학교 병원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리스트가 요 데이터 맵이라는 메뉴에 처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실제로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툴 그리고 이제 이걸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아틀라스만 바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여기 아틀라스 탭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위에. 그래서 이 아틀라스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그 계정을 로그인해 주신 계정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아틀라스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아마 중앙대학교 병원에 아틀라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렇게 한 줄로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커넥트 버튼 누르셔서 중대병원에 아틀라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마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이제 연구 공간을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요 신규 프로젝트 여기에서 뭐 테스트 이 프로젝트명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스터디 타입은 뭐 어떤 걸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프로젝트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크리에이트 버튼 이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 프로젝트 공간 안에서 또 요 어널리시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뭐 여러 연구 케이스에 따라서 또 하실 수가 있어서 그 각각 분개되는 거는 이제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어널리시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뉴 어널리시스 이 버튼 눌러 주시고 이 어널리시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은 요 화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요 화면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아틀라스에 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커넥트 투 아틀라스 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이제 중앙대학교 병원 아틀라스가 이제 뜨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요 교육용 아틀라스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오픈 데이터베이스 1이라고 하는 아틀라스에 이렇게 커넥트를 눌러서 아틀라스를 이제 구동을 시키면은 요게 이제 아틀라스의 첫 화면입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툴도 버전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7 버전이고요. 이 2.7 버전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제 컨셉셋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연구 사례로 보여드릴 게 요 라니티딘 사례입니다. 라니티딘의 NDMA 검출되었다고 해서 FDA에서 이제 그 축출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도 똑같이 이제 그 판매 중지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제약사들에서 사실 저희한테 문의가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로 이 라니티딘 투약군이 라니티딘 말고 다른 H2 블로커 투약군에 비해서 진짜 암 발생률이 높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요거 그냥 대표적으로 그 교육 사례로 그냥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연구 퀘스천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코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타겟으로 라니티딘을 투약한 코호트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컴페어레이터로 라니티딘을 제외한 한 그 다른 H2 블로커 투약분을 이제 뽑아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으로는 이제 암 진단에 대한 코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 이런 세 개의 코호트를 결국 만들어서 요 생존 분석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 텐데 그거 이제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컨셉셋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니티딘 컨셉셋, 아더 H2 블로커 컨셉셋,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런 진단명 조건 같은 것들, 그리고 암을 나타내는 컨셉, 이런 컨셉들을 이제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틀라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되냐면요. 먼저 이제 컨셉셋을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 이 왼쪽에 쭉 메뉴 중에 이 컨셉셋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셋에서 이 오른쪽 뉴 컨셉셋 버튼 누르셔서 새로운 컨셉셋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컨셉셋의 네임, 뭐 라니티딘이다 라고 하면은 뭐 타겟을 쓸 거니까 T 언더바 라니티딘 이렇게 하고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기입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이 컨셉셋 공간 안에 제가 이제 컨셉을 넣을 이제 꾸러미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꾸러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을 담아야 될 텐데요. 이 화면에서 이 서치 버튼을 눌러서 가셔야 됩니다. 이 서치를 눌러서 요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에 이제 라니티딘 그러면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총 732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컨셉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맨 위에 제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카운트가 제일 많은 거 순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으려는 건 이런 건데 보통 이제 딱 보고 찾기 힘드실 경우에는 좀 솔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 왼쪽에 보면은 필터를 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컨셉 쪽에 이렇게 스탠다드로 먼저 이제 필터링을 좀 걸어줍니다. 요걸 걸면은 요 스탠다드 컨셉들은 요 파란색 글씨로 표현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 글씨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컨셉이라고 해서 그 분류를 위한 컨셉들인데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라고 제가 필터를 한번 걸어주면 요 파란 색깔 글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컨셉을 이제 찾게 되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성분명 단으로만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요 클래스에서 인그레디언트라는 클래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보면은 여기 인그레디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약의 그 인그레디언트 컨셉이 딱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찾아서 얘를 컨셉 아이디 꾸러미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카트 버튼이 있습니다. 요 왼쪽에. 그래서 요 카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컨셉 셋 안에 여기 이 컨셉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거, CDM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여기 아이디라고 하는 넘버이고요. 코드는 아까 컨셉 코드는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Rx놈 체계에서는 요 9143이라고 하는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 컨셉입니다. 요 보캐블러리가 요 컨셉의 원천 용어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RC는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가 직접적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카운트가 요 83만 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DRC는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컨셉에 하위 정보들까지 다 합산한 컨셉이 요 DRC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라니티딘 컨셉을 선택을 하고 제가 디센던트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면은 요 255만 건의 데이터를 다 저희가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왼쪽 상단에 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 T 언더바 라니티딘 제가 아까 만들었던 컨셉셋의 제목이 쓰여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다시 요 컨셉셋 안에 제가 컨셉을 이렇게 담아놓은 게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컨셉에 디센던트 컨셉까지 같이 연구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디센던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은 이제 라니티딘을 이제 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컨셉셋을 먼저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컨셉셋 구축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대조군으로 쓸 다른 H2 블로커 컨셉들 보고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이 컨셉셋의 이름을 기입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서치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티딘 티딘이라고 이제 약물 명들이 다 끝나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을 요 검색어를 이렇게 티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티딘이 들어간 검색어들이 쭉 다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탠더드 필터 한번 주고 또 클래스도 이제 성분명 단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그레디언트 이렇게 한번 해주면 조금 보기 좋게 한 페이지로까지 좀 축약이 되는데요. 라니티딘 제외하고 이제 시메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라프티딘, 록사티딘 이렇게 한 5개 정도만 저희가 대조군의 약물로 선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컨셉셋의 제목이 기입된 부분 여기로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어떤 컨셉 넣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컨셉들의 하위 컨셉들도 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맨 위에 디센던트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 하위 컨셉들까지 다 이 컨셉셋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익스클루드를 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연구에서는 경부용만 뭐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다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시메티딘의 주사제를 제외를 한다라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시메티딘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 약물의 기본 정보들이 나오고 이 약물의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하이어라키 탭이라는 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어라키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시메티딘이라는 약물의 이제 페어런트 여기는 이제 요 하이어라키는 한 단계 위, 한 단계 아래 이렇게 한 단계의 정보들까지만 보여주는데요. 이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현재 컨셉의 한 단계 위의 컨셉들은 이제 요런 컨셉들이 있는 거고 요거에 이제 하위에 칠드런 컨셉들로 이제 쭉 요런 컨셉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메티딘 인젝터블 솔루션 요 컨셉이 있고 요거는 이제 주사제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거 하나만 클릭을 하고 디센던트를 딱 하면은 주사제 정보들은 다 이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해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컨셉셋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인젝터블 솔루션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익스클루드 누르시고 또 이 인젝터블 솔루션의 하위까지도 다 제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디센던트까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제외하게 된 그런 컨셉셋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셋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 연구에는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컨셉셋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컨셉셋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이제 컨셉셋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코호트 데피니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툴의 핵심 기능이고요. 요 GUI 기반으로 이렇게 클릭만 해가지고 원하는 이제 코호트를 뽑아낼 수 있게 사실은 요 툴은 SQL 쿼리를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뭐 CDW하고 비슷할 텐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 일단 코호트 데피니션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저희 타겟하고 컴페어레이터 아웃컴 보통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타겟하고 컴페어레이터 비교하는 연구를 이 CDM으로 제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짜실 때 요 라인을 조금 항상 고려해 주시고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DB에서의 첫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있고 이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장 처음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이 코호트 엔트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기준을 만족하는 순간에 이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오게 되고 그 날짜가 이제 인덱스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보통 뭐 과거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뭐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도 있고 뭐 어떤 환자들은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외 조건도 있고 이런 크리테리어들을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에 들어왔으면은 또 엑시트가 되는 날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조건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웃컴으로 암을 보고 있는데, 그 암이라고 하는 아웃컴을 과연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요거를 팔로우업 할 것이냐. 아웃컴을 팔로우업하는 기간인 요 타임 애니스크 기간도 타임 애니스크의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를 데피니션 해주는 데 필요한 정보들인 거고요. 제가 라니티딘 코호트 만드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라니티딘 코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라니티딘 성분의 약을 14일 이상 투약을 시작했을 때에 코호트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 코호트에 들어온 날짜로부터 과거에 30일 내에 최소 한 번은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을 진단받은 조건을 기입하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조군으로 볼 약인 라니티딘 제외한 다른 H2 블로커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과거에 이제 없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 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웃컴으로 볼 캔서 조건이 이제 진단을 과거에 이제 받지 않아야지만 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 한번 부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임앤 리스크는 이 라니티딘 투약하고 나서부터 30일에서부터 365일까지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만 좀 팔로우하는 코호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호트 엑시트하는 날짜는 라니티닌 투약이 이제 종료될 때 이제 그 코호트에서 나가게 하는 디자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코호트 데피니션 아틀라스에서 이제 이 코호트 데피니션에서 이 뉴 코호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코호트를 디자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타겟 T 언더바 라니티딘 이렇게 코호트 이름을 이제 기입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은 요 코호트의 넘버가 이제 2705번에 제가 앞으로 설계를 할 이런 조건들이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잘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넘버가 이렇게 떠야 됩니다. 이렇게 코호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크게는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설정하는 부분, 인클루전 크리테리어를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코호트 엑시트 조건을 설정해 주시는 부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건드려 주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한 기능이라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코트 엔트 크게 이렇게 요 세 개 정도만 이제 디자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트 엔트리 이벤트 사실 요거를 이제 잘 디자인을 하시는 게 핵심이고 특히 시험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클리어한데 대조군을 사실 설정하는 게 이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조군 설정하실 때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어떻게 설정할지 제일 많이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코호트 엔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드리면 이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는 도메인 영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두 개입니다. 드러그 익스포저랑 드러그 에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익스포저와 에라를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 아틀라스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제 헷갈리시는 겁니다. 이거 과연 뭘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를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에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분명단으로 연구를 하실 경우에만 쓰실 수가 있고 이 에라 테이블은 30일 이내 재처방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주게 됩니다. 이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이제 사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드러그 에라 오브하고 이제 약 컨셉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오른쪽에 요 아래쪽 화살표 버튼, 요 버튼 눌러서 임포트 컨셉 셋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디자인한 요 컨셉 셋들을 쭉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라니티팅 컨셉을 만들었으니까요. 요 라니티팅 컨셉을 불러오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만든 컨셉 셋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컨셉 셋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 요 회색 박스 내에 또 이런 파란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부가적인 이제 옵션 사항들을 또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장 위에 요 First Exposure Criteria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 환자가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기록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드러그 에라 테이블 내에도 여러 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약 처방 기록이. 그러면 그 중에서 이 환자의 기록이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여러 기록 중 가장 첫 번째 익스포저가 됐을 때에 포트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제가. 이거는 무조건 이 환자가 가장 처음 받은 기록일 때에만 포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젠더 크리테리아도 여기에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별로 나눠서 뭐 여성만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젠더 크리테리아에 여성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이지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처방받은 시점에서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나이에 대한 그 기준을 주실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에라 랭스 크리테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약 처방이 14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줄 때 제가 이렇게 LRMS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greater or equal to 여기 구분자들 여러 가지 뭐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greater or equal to 누르고 이렇게 14days 이러면 이 약을 14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도 연구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 라니티진 처방받은 날짜에 이제 인덱스 데이트로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과거에 최소 며칠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레프트 센서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연구의 기준이 되는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이 환자가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확보된 환자만 이 연구에서 쓰고 싶다라는 조건 주시고 싶으실 때 여기에 이제 날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30일 이렇게 주면은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과거에 30일은 최소 데이터가 확보된 사람들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과거에 다른 H2 블록 대조군약 처방 받은 기록도 없어야 되고 아웃컴으로 보고자 하는 암 진단 기록도 없는 이런 워시아웃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줄 거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데이터가 확보된 환자들만 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은 뭐 레프트 센서링 방지가 아니라 이제 라이트 센서링,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데이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 최소 그 기간 확보하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날짜 기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미트 이제 이니셜 이벤트 여기는 이제 얼리스트 이벤트로 할지 올 이벤트로 할지 레이티스트 이벤트로 할지 요 라니티딘 처방 받은 기록이 이제 여러 번 있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기록에서 다 이제 이 코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이제 반복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올 이벤트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얼리스트 이벤트는 여러 이벤트 중 가장 먼저 그리고 레이티스트 이벤트는 여러 이벤트 중 가장 나중에 포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이제 얼리스트 이벤트로 줬게 되고 여기서의 얼리스트 이벤트는 여기 요 30일 조건이라든지 나머지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여러 조건들 중에서 여러 카운트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얼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최초 기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얼리스트와 여기의 for the first time 조건은 이 실제로 구현되는 로직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를 지정해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 이제 기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 뉴 인클루전 크리테리어 버튼 눌러서 여기에 이제 과거에 그 아더 H2 블로커 약물 처방받은 기록이 이제 없는 환자들만 주는 익스클루전 조건 주는 것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out, 뭐, previous, other H2 블로커스 이렇게 요 인클루전 크리테리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좀 이렇게 써주시면 나중에 이제 안 헷갈리시고요. 요 주권을 주기 위해서 요 아래쪽에 파란 색깔 버튼 요거 이제 누르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들 중에서 전 이제 이번에는 한번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서 여기 이제 약물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임포트를 요 버튼 눌러서 임포트 컨셉셋에서 요 아더 H2 블로커 컨셉셋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제외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외 조건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most 제로, 그러니까 최대 0번. 결국 제외 조건으로 이게 구현이 되게 되고 이렇게 most 제로라고 넣어주셔도 되고 exactly 제로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exclude 조건은 구현해 주시면 되고요. 요 exclude 조건이 아까 여기 포트 엔트리 조건에서 저희가 설정하게 된 그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all days before, zero days befor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덱스 데이트 기준으로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조회해 봐서 이 환자가 대조군으로 볼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을 경우에만 포트에 인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조건을 제가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 조건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제외 조건 줬으니까 이제 포함 조건 하나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화 조건은 이 라니티딘 약 처방을 받기 이전에 과거 30일 내에 최소 한 번은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만 포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클루전 조건을 주고 싶을 때에는 뭐 with 이런 식으로 요 조건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주시고 요건 이제 진단명이기 때문에 제가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 불러오고 컨셉을 요 임포트 컨셉셋에서 제가 요거는 소화기 계통의 염증 질환 이제 인플레메터리 디소더 오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스노메드 시티 상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컨셉 셋이고요. 여기 만들어놨던 이제 여러 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이게 튜토리얼용으로 만들어 놓은 요 컨셉을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최소 한 번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면 여기 n리스트 1, 디폴트가 이제 n리스트 1인데 이렇게 n리스트 1을 해주시면은 이제 포함 조건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이벤트가 최소 한 번 발생하면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뭐 숫자를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최소 뭐 2번 있어야 된다, 3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 요 조건이 마이너스 30일에서부터 30days before에서 0days before 하면은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마이너스 30일 사이에 최소 한 번은 요 진단명이 있어야지만 코호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인클루전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클루전 조건도 주실 수가 있고 이제 엑시트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컨티뉴스 옵저베이션 조건은 아까 제가 그 환자가 DB상에 있는 가장 마지막 데이트가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엔드 데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날짜에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환자가 확보되어 있는 환자 데이터 중 제일 마지막 날짜에 포트에서 나오게 되고 요거는 이제 픽스드 듀레이션 렐러티브 투 이니셜 이벤트는 제가 요 포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지정한 인덱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데이트로부터 뭐 30일 이후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딱 30일만 보고 바로 포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365일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365일 하면은 스타트 데이트로부터 1년 팔로우판 코호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엔드 데이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엔드 데이트는 제가 코트 엔트리 이벤트에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 라니티딘으로 선택했는데 라니티딘 처방 기록이 끝나는 날짜 에라 테이블에서 에라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짜에 이제 엔드 데이트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 날짜에 바로 코트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엔드 데이트에 제로 데이트로 오프셋을 설정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요 라니티딘 처방이 끝나는 날짜에 코트에서 엑시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조건을 봐갖고 그 연속적인 약 처방을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위쪽에서 드러그 에라에서 라니티딘은 이 에라 테이블은 이미 디폴트로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있어야지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를 할 때 90일 이내에 재처방이 되면 그냥 연결해주고 싶다라고 바꾸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컨셉을 라니티딘으로 해주시고 이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이제 90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90일 이내에 라니티딘 처방이 다음 처방이 또 이루어졌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이제 기능이 이제 나오게 그 구현이 되게 되고요. 서베일런스 윈도우는 이런 식으로 다 퍼시스턴스 윈도우 내 기록들은 쭉 연결시켜 주면서 연결시켜 주고 마지막에 며칠을 좀 더 코트에 머물다가 코트에서 나가게끔 하는 그 뒤에 며칠 더 붙여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add 30일 하면은 쭉 연결되고 나서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한 달은 더 코트에 머물게 하고 이제 코트에서 나가게 하는 그런 조건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뭐 저는 시연 연구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 픽스드 듀레이션 기준으로 해서 엔드 데이트에 바로 코트에서 나가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링 이벤트는 여기서 설정해 주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코트에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라니티딘 포트 만들고 있는데 라니티딘 말고 H2 블로커 약 처방 기록이 그 뒤쪽으로 생기면 바로 코트에서 나가게 하는 이런 센서링 이벤트도 주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디자인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아텔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해 놓고 나서요. 실제로 요 제네레이션 탭에 가셔서 요 설계를 이제 돌리고 싶은 DB에다가 요 제네레이트 버튼 눌러서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대병원의 데이터베이스 그 DB 이름이 여기에 이제 뜰 겁니다. 그럼 여기 제네레이트 버튼 눌러서 요 쿼리를 이제 구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GUI 베이스로 이제 만든 이런 설계가 여기 엑스포트 가셔서 여기 SQL 탭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그레 SQL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트그레 SQL 쿼리로도 이런 설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걸 제이슨 파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제이슨을 누르셔서 요 파일을 복사를 해서 다른 연구자한테 보내주시면은 다른 연구자는 요 제이슨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똑같이 설계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다른 아틀라스.
이렇게 이제 러닝이 되게 되고 러닝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제네레이션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잘 돌아갔으면 여기 이제 스테이터스가 컴플릿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한 환자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여기 뷰 레포트를 누르시면은 제가 세 개의 인클루전 조건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 요 맨 위에 7만 5천 명은 가장 첫 번째 코트 엔트리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가 7만 5천 명이었고 그 7만 5천 명 중에서 각각의 인클루전 조건들을 만족하는 환자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세 개의 조건을 다 엔드 조건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위치 투 어트리뷰션 뷰를 한번 눌러주셔서 요걸 이렇게 깔때기 차트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가장 마지막 4만 1,500명이 요 1, 2, 3을 다 만족하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 환자가 이제 어떻게 뽑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코호트를 뽑은 결과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코호트 데피니션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요 지금 이제 타겟 만드는 것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요 타겟도 만들고 컴패리터도 만들고 아웃컴도 이제 실제로 연구하실 때는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